40경기 만에 무득점을 기록한 토트넘입니다. 작년 3월, 그러니까 2022-23 시즌 26라운드였더라고요. 울버햄튼전 0대1 패배 이후에 처음입니다. 아스날이 기록하고 있는 55경기 연속 득점 기록. 이게 2001년 5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2002년 월드컵 전후로 이렇게 세웠던 대기록인데, 여기에 계속 도전하고 있었거든요. 역대 2위 기록인데 결국에는 경신에 실패를 하고 2위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39경기에서 멈추게 됐어요. 자, 손흥민 선수 선발로 출전해서 87분을 뛰었습니다. 볼터치 45번 했고요. 자, 슈팅 2번 때렸는데 유슈팅 없었습니다. 기대 득점 값이 0.14니까 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손흥민이 꼭 넣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평가에 비하면 좀 가혹하긴 한데 뭐 무조건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네, 득점 그렇고 패스 28번 시도해서 25번 성공을 했고요. 자, 키패스가 그중에 한 번이 있었습니다. 드리블은 8번 시도를 해서 4번 성공을 했고 이제 50% 성공률. 경합도 10번에서 이제 4번. 이 경합이 다 근데 공중전은 없었고 다 이제 그 지상전에서의 경합 기록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팀이 많이 부진을 했고 손흥민 선수 역시 네, 뭐 팀의 어떤 부진을 깰 수 있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 4개 매체 평점 살펴볼 텐데요. 구영민, 풋볼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스퍼스 앱도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평점이 굉장히 낮고요. 7점은 이제 이브닝 스탠다드에서 이제 로메로 선수에게 딱 하나 나왔고, 그것 외에는 뭐 스퍼스 앱이 상당히 좀 네, 확실히 팬평점이 잘했을 때는 굉장히 높게 주고 부진할 때는 많이 깎는 경향이 있습니다. 1점, 뭐 2점 막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던 선수는 로메로가 5.5점 받았고요. 가장 평점이 나빴던 선수는 비수마입니다. 2.8점. 손흥민 선수는 평점 4.5점. 뭐 팀 내에서는 뭐 중간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먼저 이브닝 스탠다드의 평점 보겠습니다. 손흥민에게 6점을 줬습니다. 아직 0대 0이던 전반 중반에 아주 좋은 득점 기회를 놓쳤다. 책임감 있게 공을 지켜내는 모습이 있었다. 자, 크리스티안 로메로에게는 7점. 네, 이날 유일한 7점이죠. 거의 모든 공중전에서 승리를 했고 풀럼의 결정적 기회를 수차례 막아냈다. 토트넘 수비에서는 가장 좋았다는 평가입니다. 라두 드라구신에 대한 평점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높았습니다. 예. 자, 온더볼 상황에서 정확하고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무니즈를 놓치면서 선제골을 내줬다. 판더벤이었다면 골로 이어진 크로스를 잘 막아냈을 것이다. 아무래도 첫 선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한 평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제임스 메디슨에게 6점을 줬습니다. 풀럼의 추가골 찬스로 이어진 볼 소유 미스가 있었다. 경기에 녹아들면서 득점에 가까운 장면을 만들어냈다. 브레넌 존슨에게 4점을 줬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뛸 때 부진했고 쉽게 볼 소유를 잃어버렸다. 3대 0 상황에서 손흥민이 만들어준 기회를 살렸어야 했다. 이거는 뭐 옵사이드였을 가능성이 높죠. 골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하지만 어쨌든 마무리를 짓느냐 아니냐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그 시점이었다면 좀 네. 골만 한번 흔들어 줬다면은 분위기가 바뀔 수 있지 않았을까. 자, 페드로 포로에게 4점을 줬습니다. 롱패스가 부정확했다. 최고의 날은 아니었다. 자, 풋볼 런던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4점을 줬고요. 전반전 도중 존슨이 만들어준 기회를 크로스바 위로 날려버렸다. 헐레벌떡 경기장을 누볐지만 기회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자, 티모 베르너에게는 3점을 줬습니다. 교체 투입 직후 골문 바로 앞에서 존슨이 만들어준 빅찬스를 놓쳤다. 요거는 네 진짜 아무리 곱씹어 봐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뭐 유득점 기록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이기도 했겠습니다만 시간대가 그래도 후반 한 20, 한 5분 좀 안 됐을 때였기 때문에 그때 세 골차 두 골차 큰 차이가 있잖아요. 이거 넣었다면 분명히 분위기를 좀 업 시킬 수 있었고 또 그때 한창 토트넘이 몰아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아쉽습니다. 자, 제임스 메디슨에게 3점을 줬네요. 전반전 우도기의 컵백을 왼쪽 포스트 옆으로 빗나가게 마무리했다. 매우 조용한 경기였고 전체적으로 좀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미드필드 플레이였다. 자, 굴리엘모 비카리오에게는 6점을 줬습니다. 초반 15분 동안 수차례 선방을 했지만 뭐 막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네, 막판 윌슨의 슈팅도 잘 막아냈다. 사실 비카리오가 없었다면 더 빨리 무너질 수 있었던 토트넘 경기력이었습니다. 자, 파페사르에게 3점을 줬네요. 질주와 압박은 좋았지만 공을 갖고 있을 때 좀 부진한 모습, 약간 좀 좋았던 모습도 있었고 나빴던 모습도 있었던 약간 양면적인 그런 전반전이었다. 이런 평가했습니다. 후반전에는 패스 성공률이 낮았고 그런 채로 교체가 됐다. 그리고 이제 이브 비수마 선수, 비수마에 대한 평점이 이번에 상당히 좀 좋지가 않은데 이게 좀
맞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팔리냐에게 완전히 그 토트넘 미드필드가 털렸는데 비수마 선수가 최근에 좀 부진했던 모습에서 좀 벗어나나 싶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그런 장악력도 없었고 또 이날은 그 수비 쪽에서 빌드업 풀어 나오는 과정에도 별로 관여를 못하면서 좀 네, 토트넘 올 시즌 주전으로 도약한 이후에 가장 부진했던 경기 아니었나. 경기 내내 존재감이 없었고 주위 선수들에게 확신을 주는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 브레넌 존슨 4점. 이전에 보여줬던 활약에 미치지 못했고 공을 갖고 있을 때 부진했다. 전반전 손흥민에게 기회를 만들어준 장면만 좋았다. 이런 평가를 받았네요. 자, 구영민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4점. 만일 손흥민이 경기 초반 찬스에서 골을 넣었다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갔을지 토트넘은 궁금해할 것 같다. 근데 이게 지금 거의 모든 매체가 다 그 찬스를 언급을 했는데 네 물론 넣었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날 그 베르나가 놓쳤던 장면이나 뭐 존슨이 놓쳤던 장면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렇게 뭐 흐름상 초반이긴 했습니다만 네, 너무 모든 매체가 거론하니까 좀 안타깝긴 하네요. 자, 제임스 메디슨에게는 5점을 줬습니다. 아니 근데 메디슨이 이 경기에서 손흥민보다 잘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존재감 없었는데 그렇죠? 5점을 주면서 66분간 뛰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다. 자, 다음은 왼쪽 풀백으로 나왔던 데스티니 우독입니다. 5점을 받았고요. 어설픈 반칙을 몇 차례 범하긴 했지만 최소한 수비는 괜찮았다. 그랬나요? 네. 자, 라도 드라구신에게 4점을 줬습니다. 무니즈와의 몸싸움을 잘 해내면서 좋은 출발을 했지만 선제골 장면에서 무니즈를 너무 일찍 놓쳤다. 확실히 드라구신이 그 스피드가 좀 약점이라는 거, 반더벤하고 직접적인 대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출전이었기 때문에 좀 확실히 차이가 많이 좀 있었고요. 뭐 경기 끝나고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반더빈이 없어가지고 진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아무튼 드라구신에게는 그렇게 좀 기분이 좋지는 못한 선발 데뷔전이었습니다. 자, 엔지 포스테코글로 감독에게도 4점을 줬습니다. 점유율 빼고는 엉망이었던 경기였다. 골을 만들어내려는 노력도 부족했다. 자, 마지막으로 스퍼스에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4점을 줬고요. 메디슨처럼 토트넘 주장도 조금의 공간도 허용하지 않은 플럼 수비에 완전히 지배당했다. 이렇게 도미네이티드 됐다라는 평가를 썼네요. 자, 제임스 메디슨에게 5점을 줬습니다. 타이트하고 잘 조직된 플럼 수비에 의해 지워졌다. 몇 차례 창의적인 플레이도 있었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자, 2부 비스마르키는 1점을 줬습니다. 1점. 지난 몇 주 동안 기량 저하가 보였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최악이었다. 브레넌 존슨에게는 3점을 줬습니다. 존슨의 노력에 불평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몇몇 장면에서는 분명히 더 잘 해냈어야 한다. 자, 티모 베르너에게는 2점을 줬습니다. 존슨의 실수가 아쉬웠다면 베르너의 실수 훨씬 더 끔찍했다. 사실 그거 넣었어야 돼요. 참 베르너의 결정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만 그 장면은 너무 아쉽더라고요. 너무 진짜 완전 코앞이었잖아. 라도 드라구신에게 4점을 줬습니다. 미키 판더벤이 토트넘에 안겨준 활약에 비하면 분명히 다운그레이드된 플레이였다. 자, 마지막으로 데안 클루스키 3점. 전반전에 훨씬 더 위협적이었는데 후반전은 부진했다. 중앙으로 이동한 뒤에도 별다른 활약은 없었다. 참 이렇게 냉탕 온탕을 오가는 수준의 경기력 차이가 있다는 건 좋지가 않죠. 별다른 큰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에스턴 빌라전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경기력을 보였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두고두고 좀 분석이 필요한 시합이 아니었나. 근데 멘탈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감독부터 선수까지 풀럼이 준비를 잘했다고 하지만 이런 정도의 경기력을 보일 팀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아한 그런 패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토트넘이 오늘의 부진을 A매치 기간 동안에 잘 수습을 할 수 있을지 A매치 기간 끝나고 또 루튼과의 경기에서 토트넘 이야기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